1번님들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이고 질문은 4개로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을까요? 카드를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단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 이후에 남은 건 자존심 뿐이래요. 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운이 보여집니다. 지금 상대방 분은 마음속에 누가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흐름이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비워진 게 아니라 무너졌던 관계의 흔적 위에 굳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 이미 마음이 한번 크게 흔들렸었고요. 그 경험 이후로 감정의 벽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요. 심지어 스스로 감정을 지워버렸다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이런 태도일수록 속에서 억눌린 미련이 더 커지는 거죠. 억눌림이 한때는 또 무너졌던 순간이 보여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큰 충격이나 이별 혹은 관계의 붕괴를 겪었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충격의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상대방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순간이 떠오르면 마음이 요동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본인 스스로. 겉으로 모든 게 정리된 듯이 보이긴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이제 외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완성된 행복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감정을 외면한 어떤 그런 완결이 난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제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건 진심보다는 좀 자기 방어용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선언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정의 중심이 또 보여지는데 상대방 분은 여전히 자기 통제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본인을 흔들리게 두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강한데 속으로는 아직 누군가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중인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기는 있는데요. 다만 그 존재는 현재 함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마음을 뒤흔들었던 어떤 인연의 잔상이 좀 보여지고요. 이 상대방 분은 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완벽히 이제 사라진 건 아니라서 약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이기 싫은 자존심이 이제 그 위를 덮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남아 있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감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존심이 그 자리를 좀 대신 차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은 진심일지 아니면 그냥 정말 미련일지 한번 볼게요. 자, 그 감정은 진실일지 아니면 그냥 미련일지 진심인지 미련일지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미 관계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 하는데 속에서는 이제 이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진심이 약간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감정이지만 그 형태가 좀 변질된 모습이 보여져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분명히 진심이었던 감정이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진심으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이 상대방에게는 그 감정은 한때 가장 순수했던 관계의 기준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감정의 크기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처럼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이 시간 속에서 신념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하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또는 익숙함 또는 뭐 도덕적인 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는 식으로 감정의 불씨를 이성적인 기준으로 포장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남아있는데 표현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화된 감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미 손에 익은 감정이다 보니까 오래된 관계처럼 다루는 방식이 좀 보여져요. 익숙한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감정을 자기 안에 보관해 둔 채 살아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건 진심이라기보다는요 정서적 안정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감정보다는 좀 익숙한 감정이 더 편한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그 익숙함이 집착의 형태로 또 변환이 되어 있어서 이 상대방 분은 여전히 감정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서 그 관계에 묶여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랑을 해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건 진심이라기보다 벗어나지 못한 습관적 미련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손을 좀 놓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져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감정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좀 순수한 사랑의 또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죠. 처음엔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함과 의존이 섞인 감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 마음속에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감정의 기억에 중독된 상태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잊지도 못하고 새로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은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1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좀 볼게요. 자, 상대방 분 마음속에 1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놀라워요. 저는 솔직히 1번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걸 좀 보면은 1번님을 향해서 그리움과 그리고 경계심 또한 공존하고 있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님을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품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또 나와졌고, 근데 이 감정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따뜻한 자리이자 동시에 좀 조심스러운 자리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기억은 남아있는데 다시 손대긴 좀 어려운 어떤 영역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번님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위안이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이 힘들 때 1번님을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본인을 진짜로 이해해줬던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감정적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현재 진행형인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완성된 추억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음 밑바닥에 결핍감과 이제 좀 외로움, 이런 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마음 깊은 곳에선 비교와 허전함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의 안정감, 그 따뜻함을 지금 더 느끼지 못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이게 1번님이 남긴 감정의 공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 분이 경계심과 두려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1번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마음을 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상처를 받을까봐 좀 무서워요. 그래서 벽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담담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혹시 다시 다가와 주진 않을까 하는 그 미묘한 기대감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번님에 대한 감정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이제 본인의 통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그 감정 위에서 이성으로 꽉 눌러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굉장히 막 다짐을 하고 있네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1번님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여전히 특별했던 사람이고요. 그 자리는 단순히 옛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비교의 기준이 되는 존재예요. 다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다시 너무 흔들릴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보여집니다. 감정은 남아있고요. 자리는 비워둔 상태인데 그 위에는 강한 자제심이 덮여 있어요. 1번님이 여전히 마음속의 기준점이라고 말하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상대방 분은 잊은 게 아니라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고 좀 스스로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1번님의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개인 리딩이었으면 더 궁금하고 막 파헤칠 게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제너럴이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1번님이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 1번님을 향한 좀 놀래버려가지고 지금 1번님의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이제는 감정보다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대방 분의 감정이 중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1번님은 그 흐름에 좀 반응을 하느라 스스로의 균형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장이 지금 한결같이 자기 확신, 그리고 주도권, 그리고 방향성 회복,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카드들이라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1번님이 이 인연에서 감정이 아닌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상대방 분이 여전히 잊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1번님을 지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1번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조언입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신호가 있어요. 감정은 여전히 불탈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 하면 이제는 1번님이 행동의 리더가 되어야 해요. 이 관계를 끌고 가는 건 더 이상 상대방 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카드가 열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꼭 1번님이 이 관계를 끌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갑자기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연락, 뭐 재회 혹은 예상치 못한 대화 이런 것들을 좀 일컫는 거라 현실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의 포인트는 속도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빠른 흐름이 올 때 1번님이 감정 대신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을 감정보다 균형으로 마무리하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좋든 나쁘든 이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든 아니든 1번님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중요하고요. 이게 결국 1번님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1번님에게 필요한 건 재회나 확인이 아니에요. 지금 1번님에게 필요한 건 좀 본인 중심의 회복인 거죠. 상대방 분이 감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 조합에서 1번님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님이 결정을 해야 하고요.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꼭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1번님은 상대방 분의 여운 속에서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1번님이 훨씬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1번님이 주도권을 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기준으로 가시고 미련보다는 균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이고 질문은 4개로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전 이 2개를 모두 칠게요. 자,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나요?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나요? 일단 첫 느낌이 완전히 놓지 못한 관계와 새로운 그 기대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 마음에는 분명히 지워지지 않은 그 감정의 잔상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정적으로는 미련, 현실적으로는 새 출발, 이 2가지가 좀 부딪히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이 아직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거나 중독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딱 보여집니다. 잊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마음이 자꾸 과거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어떤 집착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 감정을 스스로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방 분은 아마 이미 한번 마음속에서 이제는 떠나야 해 라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진 못한 상태고요.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마음 한쪽에 여전히 과거의 인연의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마주해도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계라든지 좀 현실적인 행복을 바라는 욕구가 크게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미련을 두고도 겉으로는 현실적인 관계나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잘 지내는 척 할 수 있는데 속으론 굉장히 공허해 보이는 거죠. 새로운 시야를 넓히려고 하는 의지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좀 다른 미래를 바라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를 놓은 건 아니지만 그 미련을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상대방 분 마음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 인연이 있음은 분명해요. 그 감정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려는 의지도 함께 있는 거죠. 감정은 과거에 머물지만 의식은 미래를 향하는 굉장히 모순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이 진심일지 아니면 미련일지 좀 한번 볼게요. 자, 그 감정은 진심일까? 미련일까? 진심일까? 미련일까? 이게 보니까 이 감정이 진심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붙잡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그게 2번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이 사랑의 불꽃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굳어진 애착으로 좀 변해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차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은 여전히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감정의 시작이 진심이었다고 딱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은 2번님과 관계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이 깔린 진심입니다. 직관적으로 좀 보자면 2번님은 상대방 분에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각인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드 10이 들어오면서 그 감정이 점점 무게와 피로로 좀 바뀌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랑의 열정이 식은 건 아닌데 너무 오래 버텨서 좀 지친 것 뿐이죠.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여전히 2번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제는 행복보다 부담에 좀 가까워진 거예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계속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또 그 딜레마의 핵심이 나왔어요. 상대방 분은 지금도 2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표현하거나 다시 꺼내는 일에는 좀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마음이 좀 식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상처받을까봐 혹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좀 멈추지 않았나 싶어요.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걸 꺼내면 더 복잡해질까봐 좀 스스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내면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용히 다스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인내라고 하기보다는요. 본인이 그냥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방어예요.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는 중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담담한데 그 안엔 여전히 2번님에 대한 여운이 묻어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감정은 단순한 또 습관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처음엔 진심이었고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다만 그 감정이 너무 오래 쌓여서 이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익숙한 버팀목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상대방 분은 2번님을 잊지 못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조용히 눌러 담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상태죠. 상대방 분의 감정은 아직 2번님을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된 애착과 인내로 변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2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좀 보여주세요. 자, 2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상대방 분 마음속에서 2번님은 감정의 기준이자 이상형에 가까운 존재예요. 상대방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라든지 애정을 표현하는 태도라든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 2번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셨어요. 감정의 온도가 여전히 따뜻하고요. 동시에 이성적인 선도 분명히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2번님에게 닿아 있는데 행동은 좀 조심스럽게 통제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혹시 2번님들 해부 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좀 만나고 있는데 관계가 좀 거시기한가요? 좀 자세히 보죠. 상대방 분이 2번님을 여전히 감정적으로 좀 풍요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본인을 안정을 좀 시켜준 사람이라 또 하나는 또 본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자리 잡은 감정이 보여져요. 육체적인 매력과 좀 감정적 안정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 분에게 2번님은 여전히 감정적이라든지 감각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준점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도 좀 비교하게 되는 대상이 되신 거죠. 그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 현실적인 거리감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마음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였거든요. 상대방 분은 2번님에게 여전히 설레는 감정이 남아 있다고 하고 근데 지금 그 감정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좀 되새기면서 좀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 좀 큽니다. 이 마음은 내 안에만 좀 둬야겠다 이런 식의 내면 대화가 좀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2번님을 향해 여전히 감정적 끌림과 동조를 느끼고 있거든요. 서로의 감정선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다시 꺼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걸 꺼내면 괜찮을지 예전처럼 될지 완전 이건 과거의 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감정선이 이어져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감정을 다잡으려고 하는 이성적인 면들도 좀 보여지는데 상대방 분은 지금도 2번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면 균형이 무너질까봐 좀 조심하고 있고요. 근데 마음은 뜨거운데 행동은 신중하고 좀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본인이 먼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 2번님은 여전히 감정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요. 예전 감정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마음이 살아있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다만 그걸 드러내면 모든 게 흔들릴까봐 이성적으로 스스로 다스리면서 버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뭔가 굉장히 애매한 관계 속에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뭐 아니면 만나고 있는데 약간 관계가 조금 애매해. 뭐 이게 뭐 결국 썸이죠. 어쨌든 이 끝나지 않은 관계에 한가운데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에게 2번님은 여전히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감정은 지금도 살아있고 표현만 좀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이건 과거형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형 감정이라고 딱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한 2번님의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2번님의 조언 카드 보여주세요. 2번님의 조언 카드 보여주세요. 2번님의 조언 카드 보여주세요. 2번님의 조언 카드 보여주세요. 딱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흐름을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래요. 돌고 돌아올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2번님이 이 상황을 붙잡거나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좀 꼬일 수 있어요. 지금 관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관망인 거죠. 관계는 분명 다시 움직일 흐름이 있지만 그 속도를 2번님 뜻대로 조정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우연과 시기의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이 관계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잠깐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맞물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좀 직관으로 좀 보자면 2번님이 지금은 내가 뭔가 해야 할 때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흐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마음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좀 보여지는데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2번님은 상대방 분 태도 하나하나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흘러간 감정에 머무르기보다는요. 남은 감정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있는 거고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과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감정이 아니라 이유와 의미로 좀 재정립을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관계의 재안정, 재정착을 좀 보여주는 카드도 보여서 두 분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감정적으로 다시 평행을 맞추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무언가를 시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는다 해도요.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곧 두 사람의 정착점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력과 명확한 판단이 들어왔는데 감정적 충동을 제어하라는 경고에 가깝게 나왔어요. 이 관계에서는 지금 2번님이 해야 할 건 직진이 아니라 움직이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상대방 분이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가 두려움이었잖아요. 2번님은 명확한 태도로 이 상대방 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관계는 끝이 아니라 정체된 시기에 가까워 보이고요. 지금 2번님이 조급하게 움직일수록 균형이 더 깨질 수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 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감정을 정리하기보다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2번님이 감정에 끌리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은 상태여야 하는 거죠. 지금은 감정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시고 흐름이 돌아올 때
균형 잡힌 태도로 다시 마주해야 관계가 진짜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 이고 질문은 4개로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딱 먼저 보여지는 건 3번님이네요. 네, 상대방 분 마음속에 3번님이 있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안정적이거든요. 이건 감정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흐름이 아니라 지금도 연결된 관계 혹은 감정적으로 단단한 애착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그 중심엔 진심과 신뢰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보여집니다. 그 감정의 방향은 3번님 쪽으로 향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좀 불안정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라면 믿고 기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뜻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단순히 호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신을 잡아주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 감정이 완결된 단계에 들어왔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순환이 완성된 상태.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3번님이 이미 자신의 일상과 감정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새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 이런 감정이 좀 보여집니다. 굳이 뭔가를 바꾸거나 채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정착됐거든요. 두 분이 신뢰감이 이미 많이 쌓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감정의 확신이 좀 보여져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생각할 때 좀 불안보다 행복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여기가 내 자리다 하고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썸이라면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미 관계 중이시라면 서로의 감정을 확실히 좀 확인할 타이밍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이 오고 가는 연결인데 상대방 분은 지금 3번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거든요. 이건 상호적인 감정이라 3번님이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상대방 분에게도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 누군가 있죠. 그 누군가는 3번님이에요. 감정이 새롭게 타오르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깊게 좀 뿌리내린 안정된 감정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불안한 사랑이 아니라 신뢰와 감정이 좀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대방 분 마음속에 3번님이 있어요. 이건 안정과 믿음의 감정이라 지금 상대방 분 마음 중심엔 그냥 3번님이 있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감정은 진심일지 아니면 미련일지 한번 볼게요.
이 감정, 진심일까요? 미련일까요? 진심일까요? 미련일까요? 질문하고 조금, 어긋날 수 있는데, 이건 감정이 단순한 습관이나 뭐 미련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진심인데 좀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이런 느낌이 강하네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향한 마음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걸 쉽게 표현하지 못해요. 오히려 혼자 마음속에서 다듬고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의 온도는 진심 쪽이고요.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좀 신중하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좀 자세히 볼게요.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면서도 좀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단순히 감정적 충동으로 느끼지 않고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표현되진 않았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그런 감정으로 보여져요. 이 마음이 얼마나 진심에 가까운가를 좀 보여주는 카드가 있는데 이건 책임감, 약속, 도덕적인 어떤 감정의 카드거든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향한 감정을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경계가 있을 만큼 감정 속에 존중과 신뢰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건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 진심이 확신으로 들어가는 시점 또한 나왔는데 상대방 분은 3번님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계속 재점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감정보다 판단을 앞세우는 이유는 이 감정을 실수로 다치게 하고 싶지 않대요. 감정의 진심과 이성의 그 균형이 좀 공존하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당분간 혼자 품고 싶대요. 이건 감정이 식어서라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잘 다듬어서 올바르게 표현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3번님에 대한 마음을 숨기기보다 좀 스스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감정은 절대 뭐 미련 뭐 이런 습관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고요. 진심이고요. 표현이 조심스러운 그런 형태예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향한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요. 이걸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마음으로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은 그 감정을 섣불리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 확실한지 다시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3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카드가 또 한 번 보여주겠죠. 3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딱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두려움과 끌림이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찰해요. 상대방 분 마음속에서 3번님은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근데 강하게 끌리는 존재래요. 마음은 분명히 가 있는데 이 감정이 자신을 흔들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고 관찰자처럼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은 분명 존재하고요. 행동은 신중하되 시선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3번님에게 느끼는 감정의 출발점이죠. 3번님을 보면 이 상대방 분은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합니다. 뭔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자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엔 이 사람과 있으면 내 감정이 깨어난다 라는 설레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은 동시에 두려움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흔들릴까봐, 감정의 깊이에 너무 빠져버릴까봐, 그래서 자유롭게 느끼면서도 선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 속에서 자기 방어도 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은 지금 3번님을 의식하지만 그 감정이 들킬까봐 애써 평정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나약해질까봐 두려워하고요. 지금은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좀 보자면 3번님은 상대방 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보여주던 패턴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 분 내면 속 그 감정의 숨김이 또 보여지는데 상대방 분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론 3번님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SNS를 본다든지 뭐 말투나 반응 하나에도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들키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드러날까봐 일부러 좀 쿨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혹은 무심한 듯한 거리감을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이건 마음이 없다고 하긴 좀 어렵고 감정이 너무 커서 숨기는 쪽인 거죠. 감정이 좀 핵심이죠. 이건 마음속 깊이 간직한 비밀 같은 감정이에요. 상대방 분은 3번님을 향한 마음이 행동보다 감정의 차원에서 이제 좀 표현은 없지만 감정의 깊이는 매우 진지하고 조용히 이어지는 연결이 보여져요. 직관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내면에서는 3번님을 뭐 이렇게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3번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방 분 마음속에서는 3번님은 겉으로 조용한데 내면을 뒤흔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 억눌림 속에서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느낌과 기류로 존재하는 단계이고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이 3번님을 향하고 있는 흐름인 거죠. 3번님을 향한 끌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3번님의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라. 너무 좋은데? 조언 카드. 그래도 제너럴이니까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 3번님에게 조언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좋아도 또 조언은 조언이니까 봐야겠죠. 이 관계를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일단 이 조합을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하자면 현실과 감정의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3번님 마음엔 혹시나 하는 기대도 좀 보여지지만 이제는 이 관계를 놓아야 하나 하는 혼란이 좀 동시에 좀 보여지네요. 굉장히 의외예요. 이 관계는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근데 3번님은 너무 많은 감정을 좀 혼자 감당하고 계셨나 봐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젠 감정보다 좀 자기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역시 조언도 끝까지 봐야 돼요. 그쵸? 좀 자세히 볼게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3번님이 이 관계 안에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혹시 상대방도 나를 생각하고 있나?
이대로 기다리면 좀 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상들이 오히려 감정을 안개를 짙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감정의 현실감 회복 이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감정은 분명하지만 그걸 계속 축축하는 건 3번님을 더 지치게 만들 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컵 9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감정 만족도를 높이라고 하는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해야 관계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3번님이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의 행동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기다리는 대신에 3번님이 그냥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회복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내가 사랑받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해 라는 걸 느껴야지 더 좋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버텨온 느낌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3번님은 이 관계에서 꽤 많은 걸 참아오셨나 봐요. 아마 표현을 잘 안 하신 것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3번님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여지네요.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집착 이런 거 말고요.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3번님이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회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의 정리를 좀 상징하고 있는데, 이건 아픈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감정을 정리해두면 오히려 관계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솔직하게 마주하고 좀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짜 감정이 남는다라는 깊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3번님에게 이 관계는 상대방 분과 마찬가지로 특별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유지하는 노력보다 감정에 매이지 않는 중심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상대방 분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감정이 다시 흐를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놓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당장 뭐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감정을 쥐려고 하기보다는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3번님이 중심을 되찾을수록 이 관계가 더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말하자면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좀 놓아줄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한 건데,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할 텐데 제가 말을 잘 못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를 더 오래 하게 하는 핵심은 조금 더 관계를 무겁게 가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 겁니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이고, 질문은 4개로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일단 딱 봤을 때 이미 한 사람에게 깊이 닿았던 감정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구조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진짜 사랑했던 인물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요. 그 감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점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 마음속엔 누군가가 명확히 있어요. 그 인물이 단순히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히 열렸던 운명처럼 느꼈던 상대라고까지 보여지고요. 지금도 그 감정을 떠올리면 마음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그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감정은 현재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그 인물에 대해서 여전히 감정의 여진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미련인지 아직 사랑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 게 보여져요. 이미 끝난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물과는 완전히 좀 끝난 결말이 있었고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 보여요. 상대방 분의 마음속 인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완전히 덮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 사람을 잊으려 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좀 다그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그 사람은 현실에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감정 속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상대방 분 마음속에는 현재의 인물이 아닌 과거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한때 마음을 전부 내주었던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도 이제 기준점처럼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겉으론 이성적으로 단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감정이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 마음속에 이미 끝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그 인물은 여전히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의 이제 비교의 기준이자 감정의 이제 잔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감정은 진심일지 아니면 미련일지 한번 볼게요. 자, 그 감정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미련일까?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자리에 또 떴어요. 진심일까?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미련일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질문에서도 달 카드가 나왔었죠. 그때 그 달은 아직 마음속에 잔상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번에 반복이 된 건 그 감정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미련, 뭐 습관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흔들리는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 진심이 너무 복잡해서 상대방 분 본인도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감정의 뿌리가 진지함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그 인물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요. 마음속 깊이 신뢰했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리움이나 미련이 아니라 존중과 애정이 섞인 진심의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달이 다시 나왔다는 건 여전히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번 질문 때처럼 그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아직 사랑일까? 아니면 그때 감정이 너무 깊어서 착각하는 걸까? 이런 내적 혼란이 좀 상대방 분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다른 진심이 남아있지만 표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 혼란을 억누르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진심이 있음에도 상대방 분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여지거든요. 자존심도 세실 것 같고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 표현을 막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진심이긴 한데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속 진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표현은 냉정한데 마음속에선 여전히 상대방이 좀 그 사람에게 닿고 싶은 충동과 감정의 여운이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감정이 다시 빠르게 불붙을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대방 분의 감정은 진심이에요. 겉으로 눌러둔 상태입니다. 달 카드가 중복으로 나왔고 이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만 또 황제 카드가 있어서 그 진심은 행동보다 통제와 침묵 속에서 유지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마음은 움직이지만 현실은 멈춰있는 그런 복잡한 진심이라고 보여져요. 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엔 여전히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마음 속에서 4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니까. 자, 상대방 마음 속에 4번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4번님, 이 조합은 한눈에 봐도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 전에 있었던 달 카드와 소드 10의 여우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엔 그 마음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님은 상대방 분에게 마음속에서 혼란의 중심이자 회복의 계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 이유, 그게 바로 4번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이 카드가 첫 장으로 뜨면은 상대방 분 마음속에 4번님은 조용히 자리 잡은 좀 비밀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보여져요. 겉으론 담담한데 내면에서는 늘 떠오르는 거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나만 아는 그런 감정, 그게 4번님인 것 같아요. 표면엔 아무 표현이 없어 보여도 그 속엔 아직도 감정의 결이 남아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감정의 방향이 좀 확실히 정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4번님은 상대방 분에게 이상적 감정의 완성형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 한켠에 저 사람이었다면 하는 그 완전한 행복의 그림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새 인연이 아니라 과거의 진심을 쏟았던 관계에서만 나오는 카드인 거거든요. 달 카드가 중첩에서 나온 것도 아마 그리움 속에서도 행복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졌던 순간이 좀 보여져요. 예상치 못한 어떤 무너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은 4번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감정을 못 느끼겠구나 싶을 정도였대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서 4번님 생각이 들 때면 기쁨과 동시에 아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분은 4번님을 자존심과 자부심에 연결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지금 생각해도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미련이라기보다는 가장 진심이었던 감정으로 기억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탑이 무너졌는데도 결국 그 기억이 승리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음속에서는 4번님이 끝났지만 여전히 최고로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4번님은 그 마음속에서 한때 완벽한 행복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품고 있는 기억이자 자존심의 한 조각같이 느껴집니다. 탑이 한번 무너졌어도 완즈 6이 나온 건 감정이 후회가 아니라 인정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4번님은 여전히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내가 진심으로 유일한 사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그 상대방 분에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4번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4번님의 조언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님을 향한 조언 카드. 4번님을 향한 조언 카드 보여주세요. 4번님을 향한 조언 카드 보여주세요. 4번님을 향한 조언 카드. 이번 조합은 감정의 정리와 자존감, 그런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뭐 느끼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4번님이 그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마지막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이미 끝난 관계든 흐릿한 감정이든 아쉬웠던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젠 괜찮아 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은 그 감정 속에서 솔직히 잠겨야 해요. 그게 완전한 해방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번님은 한동안 멈춘 듯 느껴졌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체가 아니라 각성 전의 고요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새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관계에서 상처만 보이던 부분을 그래도 그 경험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구나로 재해석할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고 해요. 직관적으로 보면 4번님은 이제 감정의 해석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건 4번님 안에 남아있는 어떤 미세한 통증을 의미하고 있는데 나만 애썼던 것 같다. 왜 나는 그때 몰랐지? 이런 생각이 가끔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이 아픔조차도 내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조언이거든요. 상처를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좋다고 나온 카드입니다. 마지막이 너무 강렬하죠. 이 카드는 결국 정말 나답게 선다 이런 걸 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감정이 4번님을 더 독립적이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단계로 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상대방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지킬 것인가에 기준을 두시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리딩은 4번님이 이 관계를 통해 완성되는 자신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후회나 미련이 아니라 이젠 그 감정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되었어 라고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감정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4번님 스스로 그러니까 다시 세워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팠던 만큼 좀 단단해지셨고요. 이제는 사랑보다 자신의 확신이 우선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